팀별로 한번 어떤 선수들을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방출 선수들이나 그리고 이적 예산, 어떤 이적 예산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스널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노리고 있을까? 뭐 이거는 축구를 조금만 보시는 팬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실 것 같은데 9번 공격수를 노리고 있죠. 계속해서 스트라이커를 노리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테타가 뭐 골키퍼 영입해야 된다, 윙백, 뭐 미드필더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계속해서 미뤄왔어요. 그러다가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딱 터진 건데 하베르츠, 제주스가 모두 부상으로 터지면서 그래서 공격수 영입을 계속해서 고려했으나 보류했었습니다.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르지뉴는 팀을 떠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그런 백업 역할의 공석이 생기게 되죠. 물론 이 자리는 이미 수비 맨디가 히어리고까지 뜨면서 거의 오피셜 직전이기 때문에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메디컬 테스트만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레알 소시에다드가 현재 회계 처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에 오피셜 발표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널 팬들은 수비맨디 영입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레알 소시에다드 측에서 문제가 있어서 오피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기다리면은 오피셜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르지뉴가 떠나더라도 수비맨디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주전을 먹으면서 토마스 파티가 아무래도 백업 역할 그리고 오른쪽 윙백도 뛸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토마스 파티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1+1 계약 연장이나 2년 계약 연장을 하면서 백업 역할로 이제 주로 기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커뿐만 아니라 공격수 보강도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윙어 지금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아스널 스쿼드 속에서 혼자 퀄리티가 덜 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아스널 팬분들은 스트라이커 영입도 중요하지만 왼쪽 윙어 영입도 정말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스털링은 임대 연장을 당연히 안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은화네리도 오른쪽 윙어를 물론 소화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르테타가 은화네리는 중앙 미드필더로 계속해서 기용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윙어 포지션과 오른쪽 사카 자리를 백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양쪽 측면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호드리구랑 링크가 났던 건데 호드리구가 오른발 잡이임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오른쪽 윙어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뛰어왔죠. 그리고 왼쪽에서도 당연히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 하지만 호드리구는 최근 BBC 피셜에 따르면 레알 잔류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비드 라야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키퍼 교체를 또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다시 증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은 굳이 골키퍼를 무리하게 영입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라야는 다음 시즌에도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뇰의 후안 가르시아라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에스파뇰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강등권에서 팀을 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어요.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하면서 아스널은 영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살리바랑 가브리엘 백업 역할이 필요하죠. 지금 벤 화이트도 장기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경기력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기도 하고 키비오르가 가브리엘이 없을 때 백업 역할을 잘해주긴 했지만 많이 부족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살리바가 가브리엘이 없으니까 불안한 모습도 같이 보여줬고 근데 다행히 아스널 팬분들에게 다행인 소식은 원래 살리바랑 가브리엘이 막 이제 이번 시즌에도 무관이거나 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면 다른 빅클럽들로 이적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브리엘도 계약 연장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아스널에서 좀 더 오랫동안 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헤이스에 대한 관심은 컸지만 이미 맨시티로 이적했죠. 그리고 딘 하위선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레알로 오피셜이 떴고 그래서 이 정도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지난 시즌 스쿼드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아직까지 정말 부족한 스쿼드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선수 보충을 확실하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르테타가 좀 많이 변화했달까? 이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 스쿼드 규모면 충분하다. 소규모 스쿼드를 운영하는 것을 지향한다. 라면서 좀 펩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어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토너먼트에서 모든 대회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도 하고 매년 리그 끝날 때까지 놓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모든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우승 후보 중 한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쿼드 규모를 늘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변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좀 확실한 영입을 통해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트라이커 보강이 지금 계속 중요한 과제인데 올해 1월에 아스톤 빌라에서 와킨스를 계속해서 영입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적료 문제도 있고 이거는 그냥 아르테타가 좀
기본적으로 영입 목표였죠. 다른 보드진들은 어느 정도 부상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대가 있는 선수에게 이 이적료가 책정된 걸 보고 되게 반대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아르테타가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지만 이 아스톤 빌라랑 이적료 협상에서 결렬되면서 결국 영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노리고 있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사실상 이삭을 오랫동안 노려오긴 했지만 이삭 영입은 이제 실패했죠. 뉴캐슬이 요구하는 이적료 자체가 2천억이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불가능 단계에 들어섰고 그래서 지금 요케레스와 셰슈코 영입 가능성을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구단은 이 두 선수 모두 어쨌든 이적료가 어느 정도 비싼 선수들이기도 하고 더 우리 팀에 맞는 선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선수를 더 선호하고 있는지는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아스널에 요케레스가 온다면 맞지 않는 지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케레스는 좀 골잡이고 연계 플레이형보다는 전방에서 자리를 위치하면서 골을 위한 스트라이커 느낌인데 쉐슈코는 그에 반해서 좀 연계 플레이도 좀 많이 해주고 중앙 미드필더 존까지 좀 많이 내려오는 성향도 많이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아스널에게 맞는 선수는 어떻게 보면 요케레스보다는 쉐슈코가 맞습니다. 근데 두 선수가 보여주는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 자체는 요케레스가 어떻게 보면 확실히 위죠. 그렇기 때문에 요케레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쉐슈코가 확실히 어려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복잡하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선수를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겠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쉐슈코를 선택할 경우에는 라이프치히가 현재 빠르게 매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스널에게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명확성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라이프치히가 이번 시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시즌을 말아 먹었거든요.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빨리 매각을 한 다음에 다른 선수들로 리빌딩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스널이 좀 적극적으로 이적을 원한다는 것을 표출하면은 이적료 협상 같은 것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케레스는 전반적으로 이적료 자체가 조금 더 쉐슈코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좀 더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좀 잘 고려해서 확실한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윙어 계속해서 윙어도 노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네가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이랑 아스널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사네에게 이적료를 주면서까지 영입하기에는 죽음 문제도 있고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 기복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네가 FA로 풀리거든요. 이적 시장에. 그래서 지금 사우디 클럽들이나 아니면 잉글랜드 클럽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서 아스널이 조금 적극적으로 노린다면 사카 대체자 역할도 해줄 수 있고 왼발 선수이기 때문에 혹은 왼쪽에서 뛸 수도 있는 선수죠. 그리고 지금은 헤딩 옵션이 많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온더블 상황이나 전체적인 경기 흐름 상황에서는 헤딩 옵션 자체가 좋은 팀 상황은 아닌데 사네가 왼쪽으로 가면서 확실한 스트라이커도 영입을 한다면 사네가 왼쪽으로 가더라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은베모 또한 아스널에게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은베모가 계속해서 올드 트래포드행, 메뉴행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은베모는 이적료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자신의 팀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적에서 좀 빠르게 손을 뗄 것 같고요.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항상 아스널이 원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으로 니코 윌리엄스를 항상 영입했었는데 지금 아스널 구단 자체는 호드리구를 훨씬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호드리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이적료 그리고 높은 주급을 생각했을 때 다른 대안으로 뉴캐슬의 앤서니 고든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앤서니 고든도 지금 싼 이적료가 아니에요. 지금 확실한 S급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아스널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정말 많은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매각해야 될까요? 진첸코는 이번 시즌에 확실하게 방출을 할 것 같아요. 칼라피오리를 영입하기도 했고 이제 루이스 스켈리가 잠재력이 포텐셜이 완전히 터지면서 진첸코는 좀 중요한 경기에서는 완전히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임대로 다른 팀에 떠났던 선수들도 당연히 판매 대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미드필더 중에 루콩가에 대해서 그 1년 연장 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적료를 받고 매각을 할 수 있겠죠. 넬슨도 뭐 어떻게 보면은 아르테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키우고 싶어 했던 선수 중 한 명이었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그래서 좀 방출 명단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티어니, 조르지뉴 이미 다른 팀과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스널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PSR에 준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고 왜냐면 프리미어리그랑 UEFA 재정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예정이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미 우승이 없긴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챔피언스리그 또 계속해서 출전을 하기도 했고 리그 성적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적 예산도 많을 거고 그리고
재정 상황이 뭐 안 좋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스미스로 그리고 램즈데일 이렇게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드는 선수들이 있으면 좀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서 매각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정 건전성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첼시고요. 첼시는 이제 어느 선수들을 노리고 있을까? 그래서 이미 스트라이커 한 명을 영입했죠. 리암 델랍. 이제 오피셜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 소식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마두에케가 이적 명단으로 올라왔어요. 마두에케를 지금 방출 명단으로 올린 상황이고 지금 양쪽 윙어를 모두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초의 완전 이적을 포기했습니다. 산초는 맨유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양쪽 윙어를 모두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골키퍼 입장에서도 지금 로버트 산체스랑 페트로비치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기용을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확실하게 넘버원으로 낙점된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펜더스, 유망주 중에 펜더스도 있지만 아직 경험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주전으로 다음 시즌에 바로 쓰기에는 너무 불안한 상황이죠. 왜냐면 첼시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공신력 높은 소스에 따르면 매냥, AC 밀란의 매냥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냥을 영입할 수만 있다면 항상 골키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첼시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리는 선수들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리암 델랍을 영입했기 때문에 굳이 정통 스트라이커를 또 영입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잭슨이 나가지 않는다면 후보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센터백에서 브레이스웨이트, 에버튼인 브레이스웨이트를 좀 오랫동안 영입을 원하고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후보군에서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포파나도 좀 돌아온 상황이고 이 체제를 좀 다시 한번 실험을 하지 않을까. 근데 포파나의 장기 부상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센터백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코리는 확실하게 이제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레벨을 분명히 올릴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센터백 보강에는 확실한 소스들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의지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첼시는 지금 누굴 팔 생각이냐? 일단 그 명단에는 라임 스털링이 결국 아스널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스털링도 팔아야 되고요. 벤치렐도 크리스탈 팰리스 가서 8경기인가 9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치렐도 팔아야 되고 추쿠에 메카 그리고 브로야 그리고 케파도 아직까지 첼시 소속입니다. 거기다가 베이가 디사시 다 팔아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주앙 펠릭스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앙 펠릭스가 뭐 AC 밀란 잠깐 임대 가서 난 여기서 남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저는 진짜 주앙 펠릭스의 그 마인드 자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첼시 잠깐 임대 왔을 때는 첼시에 남고 싶다 이러다가 임대 가면은 갑자기 그 팀이 너무 좋아지나. 주앙 펠릭스도 지금 매각 대상 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우코축구 사우스햄튼 임대 기간 중에는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첼시는 이미 미드필더 스쿼드가 너무 포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코축구도 방출 명단에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임대 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많은 팀들에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산초가 원래 메뉴에서 무조건 영입해야 되는 완전 이적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메뉴에게 위약금을 제시하면 완전 옵션 이적 조항을 포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식에 따르면 산초는 영입을 포기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마두에케도 뭐 방출을 해야겠다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은 이적료 제한이 온다면 과감하게 내칠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쿤쿠는 이제 확실하게 떠날 것 같죠. 어떻게 보면은 마레스카가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서 은쿤쿠에게 왼쪽 윙어 역할도 줬고요. 스트라이커 역할도 줬고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도 줬고 정말 다양한 위치에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포지션에서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쿤쿠는 이제 확실하게 떠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은쿤쿠가 첼시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불만을 가질 게 뭐야. 첼시랑 오히려 첼시 팬들이 불만을 가져야 돼. 그 주급받고 뛰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상에서 복귀할 거 기다려줬더니 우리 이제 찰로바 그리고 듀스버리 홀도 선발 출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를 무조건적으로 내보내야겠다 이건 아니지만 적절한 이적료 제한이 온다면 방출을 고려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임대 후보 선수로는 이제 기우가 어떻게 보면은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데려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뭐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아직까지 2옵션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쉽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델랍을 영입하게 되면은 잭슨을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우를 굳이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 3옵션으로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임대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더스 골키퍼죠. 펜더스도 많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임대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트로 포파나 얘는 진짜 왜 영입했는지 모르겠어. 얘도 임대를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진행된 영입을 한번 살펴보면 리암 델랍 강등된 이스위치에서 3천만 파운드로 영입될 예정이면서 그리고 이제 안드레아 산토스 이 선수가 지금 영입된 이후에 지난 18개월 동안 다른 팀에서 임대로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에 대해서도 되게 주목도가 높아요. 그래서 프리시즌에 만약에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면 다음 시즌에 후보 자원으로 정도는 기용을 할 것 같지만 만약에 마레스카한테 프리시즌에 좋은 인식을
예측을 박지 못한다. 그러면은 또 임대를 나갈 것 같습니다. 첼시는 지금 이적 예산을 섣부르게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내보내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출을 얼마나 하냐, 예산을 얼마나 받냐에 따라서 이적료가 얼마나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성공을 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클럽 월드컵까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상황은 정말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PSR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